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소영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그 중노위 판정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먼저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 해지라고 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그 사안입니다.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신청인 즉 근로자는 2019년 12월 24일 A사에 입사하여 이 샤시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 즉 그 다음 해죠. 2022년 3월 4일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한편 이 사건 피신청인 사용자는 상시 그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 제조업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3월 4일 자신에게 행한 해고가 이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3월 23일 그 진호위에 즉 초심 진호위죠. 진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심 진호위는 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불복을 하고 초심 진호위 판정에 불복을 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 역시 2022년 8월 17일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제 근로자는 그 사실 사용자로부터 어떤 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그 언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한테,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노무관리 전반을 위임받은 그 관리자죠. 그러니까 모 과장으로부터 이제 다투던 중에 나가라고 이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즉, 그 2022년 3월 4일 모 과장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다짐하면서 이 근로자에게 일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이제 이 근로자 주장입니다. 해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즉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 처분이다. 이와 같이 주장을 이제 하였습니다. 또한 그 근기법 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해고라고 근로자는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모 과장과 즉 동료 근로자에 불과하죠. 모 과장과 말다툼을 한 후에 그 근무 중에 무단으로 집에 가버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다시 회사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러한 출근 권유에도 그 출근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 과장은 현장 관리자일 뿐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 모 과장이 다투면서 그럴 거면 회사를 그만두든지 알아서 하라 라고 말한 것은 그 말다툼 중에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이것을 해고 통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다음 이 사건의 쟁점은 따라서 첫째, 해고가 과연 존재하는가? 둘째, 만일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한가? 사유나 절차에서 정당한가? 이제 그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심과 재심에서 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즉 사유 및 절차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인지 여부와 다음 이제 최근에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쟁점으로서 사실 근로자가 자신이 해고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학계에서는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가 사용자에게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판례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 그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판정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노위의 판정 요지입니다.
중노위는 양 당사자의 주장 또 양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입증 자료의 내용 및 또 이를 토대로 신문회의에서 신문한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판정 요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초심 진노위나 재심 중노위나 마찬가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고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판정 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그 중노위는 그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이 사건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그 2022년 3월 4일 오후 1시경 이제 그 다음날 그 출근에 대한 이제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하자 그 모 과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은 그만두라라고 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이 사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언쟁을 벌이고 난 후 근로자는 귀가해서 다음날 즉 토요일이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2022년 3월 4일 이제 16시경 그러니까 그 모 과장과 1시쯤부터 이제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다음 한 4시쯤에 이제 그 모 부장이 이제 통화를 시도했고 또 그 다음에 또 3월 7일에는 또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출근을 권유하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그 자신과 다툰 모 과장과 같이 일 못하겠다. 그 모 과장을 쫓아내주면 나는 출근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을 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2022년 3월 5일 즉 토요일 출근과 관련해서 모 과장과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이 모 과장이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뭐 부장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출근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작업 지시자에 불과한 모 과장의 발언이 나오지 마라고 한 발언이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중노위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이 근로자를 보면 그 2019년 12월 24일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사용자 면접을 보고 난 후에.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분명히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죠. 그다음에 주된 업무가 창호 제조업과 같은 이 현장 업무인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채용과 해고 등의 인사 권한이 뭐 부장이나 과장에게 있다고 볼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와 다투었던 모 과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노위는 이제 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 근로자는 이 사용자가 출근을 종용하는 이 전화를 했을 때 자신과 싸운 모 과장을 해고하면 출근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말을 하면서 사용자의 출근 권유에 불응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모 과장을 해고하지 않으면 이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그런 의사표시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근로자가 기숙사의 개인 짐을 정리한 이후인 2022년 3월 15일에서야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그러니까 싸운 날은 모 과장과 다툰 날은 3월 5일이죠. 근데 한 열흘이 지나서야 출근 종용을 계속 했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이 3월 15일이 돼서야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소급해서 2022년 3월 5일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상실 신고를 이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모 과장의 감정적 발언에 자신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용자가 모 과장을 해고하지 않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없는 자의 발언을 해고 통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또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 사용자가 2022년 3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하여 위 근로제공 거절의 의사를 수락한 것이죠. 3월 15일 날 사용자도 이 근로자의 이제 근로의사가 없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근로제공 거절의 의사표시를 의사를 수락한 것이죠. 따라서 이 무렵 한 3월 15일쯤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중노위는 이 사업장에서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정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그 평석을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해고,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근로자의 퇴직, 그렇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이 있고, 또 뭐 자동 소멸 등이 있고, 뭐 근로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는 관계없이 널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그 해고의 개념을 이제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둘러싸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기 발로 나갔다, 사직이다,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 해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로자는 아니다, 난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이와 같이 그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신설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서면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해고가 행하여지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이 해고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근로기준법에 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가 들어온 다음에 이러한 그 다툼이 이제 흔히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중노위는 근로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는 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에 마음대로 할 거면 그만두라는 발언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 측이 계속 출근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였고 이제 또 사용자는 한편 근로자가 기숙사에 짐을 다 뺀 후에야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상실 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사건들 중에서 그래도 이 사안은 판단하기가 좀 수월한 그 사건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증명책임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초심 진호인은 이제 뭐 서울고등법원 2013년 판결, 또 대법원 2014년 판결, 여기 심리 불속행 기각된 거죠. 예. 판결을 이용해서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즉 근로자에게 그 해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중노위는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명확하고 이제 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중노위가 이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다른 사건의 경우에 즉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또 이것이 해고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이제 쉽지 않을 때에는 이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도 중노위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법원 판례도 판례가 또 어떤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례 및 중노위 판정의 어떤 명확하지 못한 태도가 어느 한쪽,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현재 그 해고 사실의 증명 책임에 대한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어떤 그 판결은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그 사용자 측의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 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요지의 판결이 2015년, 2016년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법원 최근 판결에 보면 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어서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이다. 아니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이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행정법원 최근 판결은 사용자에게 증명 책임을 이제 부담시키고 있고요. 그 위에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들은 그 대법원 판결도 사용자 측의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지만 사용자 측의 근로관계 종료 그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 해지라는 점. 그러니까 또 아래 판결도 약간 그 좀 다른데요.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가 이것은 합의 해지라는 점을 증명해야 된다. 근데 행정법원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사용자가 그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는 해고 사실의 존재가 명백히 증명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해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해고 사실의 존재는 결국 간접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간접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 이 간접 사실에 관한 자료 수집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가 간접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표시 행위와 관련된 간접 사실 예컨대 뭐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아니면 뭐 기업 내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보 등 이러한 간접 사실에 관한 사용자의 해명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근로자가 사실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간접 사실에 관한 사용자의 해명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입법적으로든 아니면 뭐 그 해석론으로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 판정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